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3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오늘 첩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외상이 리즈 트러스라는 분인데 공식 발표를 하기를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보통 정보기관이 언론에 슬쩍 흘리지만은 영국에서 더구나 이 정보기관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영국 외무장관이 아예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공작원들을 우크라이나로 잠입시켜가지고 정부 전복을 꾀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이번에 발표한 그 정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정부가 발표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보 공작 또는 사이버 테러 그리고 10만 명 이상을 지금 국경에 주둔시켜 놓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면서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 정권을 친러시아 정권으로 바꾸는 공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딱 특정을 했습니다. 무라예프라는 지금 전 국회의원이 있는데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야당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TV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꼭두각시 괴뢰 정부 수반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름을 딱 짚고 그 이외에도 이름 한 너댓 명의 이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푸틴 정부와 같이 공작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친러시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쫓겨가지고 지금 러시아로 도망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만약 계속 정권을 뒤엎는다든지 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보복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201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권이 친러시아 정권이었어요. 2014년 그때 이 친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한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친서방이 아니라 친러시아 쪽으로 외교 노선을 바꾸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정권을 친러시아 정권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푸틴으로서는 참 체면이 구겼죠. 그러니까 화가 난 푸틴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크림 반도를 그냥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실패했던 걸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2004년에도 있었습니다. 2004년에도 그때는 또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설 뻔했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또 민중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선거를 다시 실시하니까 친러시아 정권이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차례 2004년, 2014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12만 7천 명 되는 병력을 집중시켜 놓고 언제든지 쳐들어간다 하는 그런 포즈를 취한 다음에 내부 공작을 통해서 아마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러시아 공작원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잠입해가지고 온갖 지금 공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크림반도는 빼앗겼지만은 또 동쪽에 러시아 국경지대 돈바스라는 지역은 완전히 지금 내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지금 키예프를 포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권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지금 정권은 친미 정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푸틴의 열망하는 바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정부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주정부가 생기면은 러시아 독재 정부하고 너무나 대조됐기 때문에 이것은 화근을 끊어야 한다. 어쨌든 러시아와 비슷한 독재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영국이 왜 이렇게 발벗고 나섰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영국과 러시아는 냉전 시대 때 이 스파이전을 열심히 했습니다. 스파이 하면은 정보기관이고, 정보기관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수법이 대단한 나라가 영국이죠. 그런 점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앞섭니다. 영국의 MI5, MI6는 해외 정보, MI5는 방첩기관입니다만은, 그리고 역시 스파이 공작하면 또 소련이 알아주죠. 그리고 미국 CIA, 이 3대 스파이국입니다. 3대. 이 공작에 도를 통한, 특히 영국과 소련 사이의 이 스파이 전쟁은 뭐 여러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주로 007 같은 영화 아닙니까? 그리고 존 레 카레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정보기관원 출신인데 쓴 유명한 소설들, 추운 나라에서 온 사람, 뭐 이런 아마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보면은 제일 재밌는 게 이 영국 스파이 영화가 정말 재밌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기질상 이런 정보 공작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끈질기고 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비밀을 지킬 줄 알고, 최근에 뭐 한 몇 년 전에 본 스파이 영화 중에 하나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은 컴퓨터의 원리를 발명한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암호를 푸는 이야기입니다. 암호를 푸는 이야기. 독일의 암호 제작기가 애니그마라는 건데, 그 애니그마가 발신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그냥 암호를 푸는 그런 기술을 만든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러시아가 이제 정보전으로 정면으로 지금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먼저 영국이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야 되냐. 이건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이걸 미리 폭로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안 속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이 정보라는 것은, 공작이라는 것은 한번 폭로되면은, 더구나 거기에 관계했던 사람 이름이 막 공개돼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름까지 이번에 관련자 이름까지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푸틴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10만 명 이상을 지금 집결시켜 놓았는데 항상 지금 쳐들어가는 대기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엔 돈이 많이 듭니다. 군대는 이런 동원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은 작전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쳐들어갈 때 일부 지역만 점거할 거냐, 아니면 키예프를 아예 포위할 거냐. 그랬을 때 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 군대는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4천만 명 되는데 나라는 프랑스보다 더 넓어요. 유럽에서 러시아를 빼면 제일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군사적으로 요리하느냐. 때리고 물러나면 괜찮은데 이런 큰 나라를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역시 만만한 정권을 세워야 되죠. 바로 그것을 간파한 영국이 먼저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하고 나왔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94년에 부다페스트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들어서 가지고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권합니다. 핵무기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누가 지켜주느냐? 94년에 영국, 러시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사국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그 약속 딱 깨버렸습니다. 아무리 깨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핵무기 없으면은 이렇게 슬픈 존재가 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핵무기 없는 한국이 외교 협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죠. 공은 푸틴에게 사실은 넘어갔습니다. 푸틴이 요구하는 바는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나토 동맹에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제는 과거에 구소련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약속을 하라는데 그 약속하면은 나토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소련 근방에 있는 나토 국가, 뭐 발트 3국이라든지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데서 군사작전 하지 마라.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푸틴은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한껏 이 판돈을 올려놨는데 얻는 것 없이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이 독재자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체면 구겨지면 정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공격을 하려니까 그에 따른 부담이 엄청나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나토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요사이는 또 영국과 미국이 무기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까지 보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정보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흔히 한국 사람은 스파이를 할 줄 모른다고 그럽니다. 비밀을 안 지키니까요. 한국 사람들 요사이 몰래 녹음해가지고 그 방송을 하고 방송하면 안 되죠. 그걸 듣고 또 낄낄거리고 스파이를 할 줄 모른다. 비밀을 안 지킨다. 그건 조롱입니다. 어떤 국가가 공작을 할 줄 모르는 국가는 그건 당합니다. 강한 나라가 못 돼요.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이 스파이가 될 수는 없고 애국심이 강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공작부서 정보기관에서 열심히 일해야 보통 사람들이 편안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보기관은 KGB, MI5, MI6, 미국 CIA 또 하나가 있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모사드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모사드 부장은 수상하고만 직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모사드가 법률이 미치지 않는 그 영역에서 암살도 하고 납치도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대북 공작을 맡았던 내 국정원장을 지금 감옥에 보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네 국정원장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북한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